네, 관련해서 시장 어떤 부분 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까?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앞서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 내 어쨌든 모더나가 일단 다시금 시장 내 불을 당겼죠. 그 이야기는 코로나 백신 그리고 치료제 개발 이슈에 대한 그 관심 뜨겁게 만드는 어떤 그 트리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모더나 항체 형성 결과를 도출했다. 그래서 성인 4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차 임상 시험은 상당 부분 긍정적인 결과였다라는 점. 근데 분명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8개사가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1차 임상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회사는 모더나가 유일했다. 근데 모더나가 유일했다라는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앞으로 모더나도 그렇고요. 이노비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화이자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국의 옥스포드대도 진행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3개 회사입니다. 시노백 그리고 캔시노 그다음에 베이징 생명공학연구소 우한 생물물질연구소 각각 그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 8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모더나가 1차적으로 성공,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뒤를 이어서 다양한 많은 회사들이 그리고 앞서서도 그 모건스탠리 얘기를 했죠. 앞서서도 실질적으로 100여 개 이상의 월스트리트저널이 100여 개 이상의 코로나 백신이 지금 현재 개발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그런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만큼 앞으로 어떤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그런 이슈는 시장 내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근데 여기에 이제 모더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 중에 2차 임상 시험을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면 만약에 2차 시험을 성공을 하게 된다면 시장 신뢰 더 크게 받을 수 있고 시장은 또 다른 새로운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전통주 기술주에 대한 어떤 그 쏠림 현상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판다믹 완전 종식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서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제약업종 사실상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코로나 백신 쪽으로 어떤 그 제약업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어떤 그 투자의 그 파이 자체는 일정 부분 제한되어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면 그 제한된 파이의 쏠림 현상이 코로나 백신 쪽으로 상당 부분 몰릴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최근 시젠에 대한 움직임, 서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젠은 치료제 개발이나 백신의 개발이 아니라 진단 키트의 제공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되면 시젠의 주가는 상승을 하겠지만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면 오히려 시젠의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러한 어떤 그 서로 상반된 입장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쏠림 현상으로 펀드들의 쏠림 현상으로 이해를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거꾸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더나가 만약에 그리고 모더나가 아닌 파이자가 됐건 중국의 우한 생물물질 연구소가 됐건 베이징 생명공학 연구소가 됐건 일단 1차 임상 성공, 2차 임상 성공 이렇게 점점 확률을 높여가게 된다라면 시장의 판도를 확연하게 바꿔놓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근데 전체적으로 일단 이런 상황들이 치료제 개발 이슈가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는 일단 최악 상황은 지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 세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두 번째 유동성의 효과, 유동성 확대 정책에 따른 효과, 세 번째가 백신 개발이라는 이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결국 유동성 효과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장을 받쳐주는 그리고 경기를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충분하게 할 것이고요. 경기 회복의 가속도를 상당히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여기에다가 치료제 백신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결과물이 시장 내에 알려지기만 한다면 그리고 개발이 실질적으로 진행만 된다라면 시장
V자 반등, 무색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대가 분명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시장에는 지난밤 시장에도 나타났듯이 의구심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너무 막연한 기대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은 더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재가동이 지금 현재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 여전히 시장 내에 잔존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일정 부분 경험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확산이 설사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미 매뉴얼이 일정 부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빠른 대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1차적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던 그런 코로나의 상황과는 지난 우리들이 경험했던 코로나의 상황과는 사뭇 좀 다른 그런 어떤 그 마무리를 잘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시장 내 변동성을 제공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다만 코로나19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구성해보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빵 주식들 지난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9% 하락에 그쳤습니다. 지난 다우지수가 3%가 넘는 어떤 월요일 시장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4%에 육박하는 급등 양상 나타났었다라는 점. 그만큼 반도체 그리고 언택트 비즈니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빵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두시면서 그러한 언택트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립니다. 다만 시장 내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계속 작용을 하죠. 코스피의 평균 PER이 지금 시장 평균 PER이 10배 내외 이미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가져보게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EPS의 증가가 없다라면 PER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다. 나스닥 역시 PER 지금 현재 20배를 이미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분명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치료제 개발 이슈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시나리오가 단계별로 나눠지게 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경제 정상화에 대한 어떤 그 예비 단계와 진행 단계 그리고 완전 정상화 단계 분명한 것 우리들에게 던지는 시사점 분명하게 있다. 지금 현재는 오히려 제 상황은 경제 재개의 진행 단계니까요. 예비 단계에서 진행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수준 정도에서 관심 업종군을 압축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